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소설 쓰기, 더 나아가서 이 창작 영역에서 유구한 전통 있는 논쟁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필력 혹은 실력을 늘리는데 양 늘리기가 효과적이냐, 퀄리티를 높이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저 역시 글 실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 궁금증도 풀 겸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 이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이걸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이번 조사를 하기 전까지 사실 양 늘리기가 실력을 늘리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험 효과입니다. 시험 효과라는 건 뭐냐?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 이런 거 빼고 간단히 말하면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신기하죠? 왜 우리 흔히 막 전교 1등 혹은 수능 만점자들이 나와서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수학이든 뭐든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기초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단순히 이 반복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5분 동안.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한테는 반복 학습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1분 동안 한 번만 보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거를 뭐 셀프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든 아니면 뭐 남이 주든 아무튼 시험을 보게 했더니 시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날 당장 5분 후에 본 시험에서는 반복 학습을 한 그룹과 테스트를 한 그룹이 시험 성적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반복을 열심히, 교과서 열심히 읽었던 그룹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2주일 후 시험을 다시 보게 했더니 교과서를 열심히 봤던 친구들보다 이제 테스트를 봤던 친구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테스트를 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오른다.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 이게 바로 시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시험 효과, 뭐 단순 반복을 하는 것보다 시험을 무조건 많이 쳐보는 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 시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기계발서들에서 되게 자주 본 어떤 실험인데요. 예술대학교에서 사진 찍기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 놓고 한 그룹은 "너네는 최대한 많이 사진을 찍어 와라. 사진을 찍는 대로 퀄리티랑은 상관없이 사진의 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점수를 잘 주겠다."고 한 그룹. 그리고 "아니 너네는 과제를 딱 한 장만 제출하는데 그 과제 사진의 퀄리티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다."고 한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았더니 학기 말에 봤더니 퀄리티를 높이라고 한 학생들보다 단순히 양을 많이 채울수록 점수를 주겠다고 한 이 그룹에서 더 퀄리티 높은 더 예술적인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는 실험이에요. 이게 되게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되게 여러 자기계발서나 뭐 인터넷 자료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군.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어떤 그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좋은 작품, 단 하나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보다 그런 어떤 부담감을 내려놓고 최대한 많이 찍어서 실수를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이렇게 찍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보고 다시 찍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퀄리티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아 내가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많이 런칭을 해 봐야 된다. 최대한 많은 댓글을 받고 별점을 받고 그리고 뭐 출판사도 좀 다양하게 계약을 해 봐서 다양한 편집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듣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 결과는 좀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좀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제가 아까 말한 그 사진 찍기 실험이 사실은 논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논문이 없어요. 그냥 이게 저널에 실린 논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시절에 과제를 이렇게 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는 말하자면 썰이더라고요. 거기서 1차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그 실험 효과도 제가 이제 학부가 벌써 10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시겠지만 그 전공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걸 배웠다는 기억만 흐릿하게 있고
그 막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시험 효과라는 것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양 늘리기보다는 퀄리티 높이기를 지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실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단순한 반복은 크게 의미가 없고 실력을 늘리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험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논문이랑 자료들을 더 찾아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단순한 작업이나 전문가 영역이 아닌 부분 혹은 초보 단계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초보 단계에서는 단순한 반복이 효과가 있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거나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 채우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논문들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디컬 쪽 학습도 그렇고 음악 쪽 학습도 그렇고 뭐 언어 학습도 그렇고 여러 분야의 학습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이 정교한 연습,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거야. 뇌 빼고 하는 거 말고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거,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거, 정교하게 학습하는 거, 그리고 도전적으로 학습하는 거. 이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되게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일단 최대한 많이 쓰고 많이 런칭을 해볼수록 이게 나한테 경험이 되고 나의 필력이 된다, 실력이 된다, 작가로서의 실력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뭐 삼중연재 하다가 손목에 건초염이 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그 방법이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실력이 좀 빠르게 늘었던 것 같고 빠르게 전업 작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수입도 작년까지는 이렇게 꾸준히 늘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늘었어요. 항상 작년보다는 올해 더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아 많이 쓸수록 빨리 쓸수록 실력이 늘고 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삼중 연재를 하면서 그래서 막 하루에 10,000자씩 15,000자씩도 막 쓰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양적인 최대치를 한번 찍어 보고 정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내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이거는 그리고 운동으로도 어쩔 수 없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타고난 게 좀 있더라고요. 관절 이런 거. 그리고 면역력 이런 거는 제가 노력을 한다고 늘릴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리고 제 정신도 뭐 그렇게 삼중전제를 견딜 만큼 튼튼하진 않았고. 그리고 수입도 작년을 기점으로 제가 쓰는 만큼 비례해서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실 처음으로 수입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업 작가가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어 가지고 좀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고 약간의 제가 영상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기운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티가 났으려나요? 정말 좀 약간의 슬럼프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여성향 특히나 이제 로판 장르가 시장이 축소된 것 자체는 맞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되게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뭐 잘 될 작품은 계속 잘 되니까 저는 환경 탓을 하면 뭐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 안에서 문제를 찾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필력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양을 막 무조건적으로 많이 쓰는 것에 비례해서 내 실력이나 수입이 늘지 않는 단계에 온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떠올린 개념이 바로 러닝 커브입니다. 이거는 좀 워낙 유명한 개념이어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뭐 다 이미 다 알 것 같은데요. 이거 화면에 띄울 건데 대충 이런 러닝 커브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뭐 외국어 학습을 하든 수능 공부를 하든 코딩 공부를 하든 뭐 모든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때 실력이 늘 때 대충 사람들은 이런 커브를 따른다, 이런 곡선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간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초반 단계까지는 이 내가 시도를 할수록 그리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뭐 러닝 커브가 가파르지 않아요. 되게 느리게 실력이 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으로 치면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를 아마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2 외국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파벳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새로 뭘 배우려면 이게 되게 지겹고 지루한 작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잘 막 실력이 늘지 않죠, 알파벳을 배울 때는. 근데 알파벳 다 배우고 간단한 단어 같은 거 다 외우고 나면 이제 그 중간부부터는 실력이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외국어 학습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뭐 외국어 학습으로 치면 내가 외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구를 만들고 뭐 영어로 치면 I am a boy, you are a girl,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런 거 하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늘 때가 있잖아요. 간단한 회화 정도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늘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구간을 지나고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러닝 커브가 또 꺾입니다. 학습이 또 느려져요. 되게 이렇게 완만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 시도 혹은 노력에 비해서 이 실력이 느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학습에 적용되는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에요. 저는 이게 글쓰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러닝 커브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의 필력 상승?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필력이 느는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초기 구간에서는 글쓰기로 치면은 처음 '나 웹소설 자꾸 보다 보니까 재밌는데?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시작하는 말하자면 지망생 구간이겠죠? 처음 글쓰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도 그렇고 연구들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인 학습 혹은 양 늘리기가 꽤나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명작을 쓸 수 있지? 전독시 화상기환 나 혼자만 레벨업 다음 작을 쓸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그냥 무조건 좀 많이 써 보고 많이 읽어 보고 할수록 실력이 느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퀄리티 대 퀀티티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퀄리티보다는 퀀티티, 양을 늘리는 게 실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효과가 좀 줄어드는 구간이고 이때부터는 아까 말했던 초반에 설명했던 그 정교한 학습 deliberate practice가 필요한 구간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재밌었던 건 이 구간에서는 단순 반복보다는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오, 맞지, 맞지 싶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단계, 뭐, 예를 들면, 글쓰기로 치면 지망생 구간을 지나서 계약을 하고 런칭을 막 활발히 하는 그 시점, 전업 작가가 되고 한 예를 들면 한 1년 1에서 3년 차 정도에서는 피드백이 가장 실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편집자님들의 피드백도 되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무료 연재든 유료 연재든 최대한 런칭을 해서 댓글 반응, 연동률, 그리고 수입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게 제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구간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인 글쓰기에 대한 개념은 잡혔으니까 뭐 문장 구성이라든지 뭐 사수의 구성이라든지 장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 앞에 초기 단계 지망생 단계에서 반복적인 학습과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 다져졌다는 가정하에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썼더니 댓글이 많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썼더니 연동률이 뚝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썼더니 편집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고 제 글을 개선했던 그 과정이 실력 향상을 이렇게 확 높여 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과정이 아까 말한 시험 효과처럼 시험을 최대한 많이 풀어 볼수록 성적이 올랐던 것처럼 런칭을 많이 해 볼수록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도 했겠죠. 그리고 문제의 구간. 이 이후 후반부.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부터 이 구간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난도 기술 습득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보다는 당연히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피드백과 자기 완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오래 버티는 창작자들의 공통점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단계에서 특히나 그 뭐라 그러죠? 자기 객관화 능력 그리고 메타 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장에서 어느 어디에 와 있지? 내 실력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 건데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점 없는 창작물이란 없으니까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느 장점을 살리고 어느 단점은 조금 포기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단순한 연습 시간보다는 연습의 질이 이 부분부터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노력과 시간을 들인 만큼 실력이나 아니면 수입이 이렇게 팍팍 늘지 않는 정체 구간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 고민 끝에 좀 절대적인 글쓰기의 양을 좀 줄였습니다. 물론 5천 자 이하로 줄이진 않았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전업 작가로서의 최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퀄리티, 질이 중요해졌다고 해서 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막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쓰는 게 나은 것은 어느 구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만 전처럼 막 삼중 연재를 하고 하루에 15,000 자씩 쓰고 이런 것보다는 5천 자를 쓰되 그 5천 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만의 장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마무리 멘트로 이제 저는 운동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참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운동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근육을 갑자기 늘리거나 단기간에 뺄 수 없는 것처럼 글 실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는다는 점도 그렇고 왜 "글 근육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육도 사실 운동을 안 하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빠지잖아요. 뭐 2 주만 그리고 한 달만 안 해도 근육이 싹 빠진다고 하는데 글 근육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안 쓰다가 쓰려고 하면 이게 글 근육이 빠져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 점도 비슷하고 근데 또 그러면 뭐 '운동 안 하면 바로 근육 빠지면 운동하는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운동 안 한 사람이 승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게 이제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어서 한 번 근육을 어느 정도까지 키운 사람은 잠깐 쉬어서 그 근육이 빠져도 다시 그 수준을까지 올리는데 그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고 쉽게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이것도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깐 쉬어서 그 근육이 빠져도 금방 다시 예전 수준으로는 회복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이 이제 점진적인 과부하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글쓰기 그리고 삶과 참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맨날 똑같은 무게를 들면 근육은 어느 그 수준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사실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래요. 이 근섬유를 무게를 무겁게 들어서 찢어 놓고 그걸 단백질을 먹이고 잠을 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근육이 커지고 이 근신경들이 연결이 촘촘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근육이 찢어졌다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통증이 바로 근육통인 거죠. 제 생각에 글에서도 그렇고 그냥 삶에 인생의 모든 성장이 이 근육의 성장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편한 대로만 하면 흔히 말하는 그 컴포트 존에만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고 그게 뭐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든 아니면 뭐 스스로의 노력으로든 무거운 무게를 들고 편한 것에서 좀 나가서 컴포트 존에서 좀 나가서 낯설고 힘든 일을 해서 좀 가슴 아픈 말이지만 약간 상처를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너무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 작년부터 이 약간의 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간중간 좀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너무 이 시기를 무겁게 가져가고 굳이 여기다가 뭐 슬럼프니 글럼프니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근육을 열심히 잘 찢고 있구나.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해 보고 평소에 들었던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느라고 지금 조금 힘을 붙이는 거구나.'
너무 힘들면 이 근육 성장하는 데 사실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휴식까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땐 좀 쉬고 잠깐 주말 동안 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력을 늘리는데 양이 중요한지 질이 중요한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제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이 러닝 커브 상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내 실력을 높이려면 어떤 종류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양을 좀 늘리는 게 맞을지 좀 퀄리티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해 봐야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